그만큼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었고 그저 사랑한다는 표현을 원했던 것뿐인데 너무 실망이야. 그냥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날 사랑하지 않는 당신이랑 일평생 살 자신이 없어. 우리 아이 안 생겼을 때 얼른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처음에는 농담이려니 절 겁주려고 일부러 쇼하는 건가 싶어서 가만 놔뒀는데 진짜로 준비한 이혼 서류를 제게 내미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아내가 이러는지, 이거야말로 일부러 꼬투리 잡아서 이혼하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찌 제게 이럴 수 있답니까? 아내의 방에서 쫓겨나 문전박대 당한 저는 처갓집에서 이 난관을 어찌 헤쳐나가야 할지 머리가 새하얘지더군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장인어른께서 거실에서 제 모습을 보시곤 잠깐 이리와 앉아보라 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으니 장인어른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곤 조심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지금 자네 장모는 후에 만난 내 아내일세. 내 딸은 어릴 적 엄마를 일찍 보내어 한참 엄마 손 탈 나이에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네. 그나마 내가 신경을 써줬어야 했는데 사업 일에 바빠 제대로 신경을 많이 못 써줘서 외롭게 큰 아이야.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자네에게 보답할 테니 내 딸이 억지스러운 면이 있더라도 좀 잘 부탁함세나. 장인 어른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어찌해야 할지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장인 어른은 제게 모아뒀다 필요한 데 쓰라며 제법 큰 액수의 봉투를 뒤로 챙겨주셨고 거듭 딸을 잘 부탁한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며칠 내내 처갓집을 들락거리며 석고대죄를 시작했죠. 일주일이 넘게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려 하니 아내도 제 마음이 가상하게 느껴졌는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잠겼던 방문이 열렸고 저는 진심으로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어요.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맞춰주는 것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 왜 내 진심을 이렇게 몰라줘. 사실 당신에 대해서 늘 궁금하고 신경 쓰이지만 나도 회사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업무에 치여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당신이 이해 좀 해줘. 난 진짜 당신밖에 없어. 하니 아내 나름 정리가 된 건지 당신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알겠다며 자신의 행동이 철이 없었던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온 아내를 위해서 저는 남편으로서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맞춰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주님 여왕님 떠받들듯 아끼고 위해 주었으며 아내의 반응 하나 표정 하나 살피며 눈치껏 행동했어요. 제 이런 행동에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은 하나같이 혀를 끌끌 차며 불쌍하다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덕분에 그간 쌓아왔던 제 이미지에 흠집이 나기 시작했고 추구해왔던 완벽한 인생의 모토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툭하면 이혼 서류를 무기로 절 움직이려 한 아내가 미울 때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집착했던 아내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제게 강요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제부터인가 틈만 나면 핸드폰을 쥐고서 웃기도 하고 재밌어 하더라고요. 밤 늦게는 제가 자는지 확인을 하며 눈치를 보고는 누군가와 바깥에서 즐겁게 통화를 하거나 톡을 주고받기도 했고요. 한 번은 제가 급작스럽게 덮쳐 누구냐고 물었는데 친구라고 둘러대며 후다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필시 심상치 않은 기운이었어요. 아내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환해졌고 제 취향과는 달랐던 진한 화장법과 달라진 옷차림으로 변했던 아내는 저를 점점 멀리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저는 아내가 자는 동안 버젓이 비번조차 안 걸린 휴대폰을 열어보았고 누군가와 주고받은 카톡에서 바람의 현장이 분명한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와 사진들을 포착했습니다. 언제 나 몰래 이렇게 둘이 만나 관계를 진전시켰던 건지 이건 명백하게 바람이고 배신이었어요. 전 아무리 아내에게 정이 떨어졌다 한들 결혼생활 중에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린 일은 없었거든요. 그날 제가 톡을 본지도 모른 채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는 아내가 그토록 뻔뻔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잡기 위해 상간남과 한 약속톡을 바탕으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눈이 돌아간 제 앞에 오붓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상간남과 아내가 잘도 보였죠. 저는 망설일 이유 없이 상간남의 멱살을 잡아쥐고
끌어냈는데 알고 보니 그 상간남은 제 전에 회사 동기가 아니겠어요? 그 역시 결혼 전에 아내를 마음속에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와, 이런 멍멍이 같은 것들. 아내에게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이럴 수가 있냐고 소리치니 아내 갑자기 기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절 안아주더라고요. 당신 정말 날 사랑하긴 하는구나. 고마워 우리 자기. 진작 이렇게 했으면 내가 다른 남자랑 만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질투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온 당신을 보며 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느꼈어. 저 사람은 당신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잠깐 만난 것뿐이고 우려하는 일은 저지르지 않았으니 날 믿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내게 사랑을 쏟아줘. 안 그럼 정말 다른 남자한테 가버릴 수도 있으니 긴장해야 할 거야. 라며 만족스러운 듯 깔깔거리는데 확 꼭지가 돌아버려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상간남도 저와 같은 입장으로 기가 막힌 얼굴로 입을 다물지를 못하더군요. 제 관심을 끌기 위해 이용당했다는 것에 아내에 대한 분개함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차마 아내에게 분풀이를 할 수 없었던 저는 꽝 대신 닭이라고 뻔뻔한 상간남 멱살을 잡으며 이게 다 남의 여자 넘본 대가야 이 자식아. 이 여자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알겠냐 멍청한 놈아. 앞으로 너 행동거지 조심하고 다녀. 안 그러면 유부녀 넘본죄로 회사에 다신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 테니깐. 상간남은 있는 힘껏 절 뿌리치며 이것들 다 한통 속이고 지만 당했다며 한바탕 쌩 난리를 친 후 둘 다 가만 안 두겠다며 온갖 협박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윽고 그 일로 인해 아내는 회사에서 도는 이상한 소문으로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이 소식을 들은 저는 소문의 진원지였던 상간남을 찾아가 한바탕 엎고 함부로 입 놀리고 맘 굴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경찰서는 왔다 갔다 했지만 어찌됐든 이 상황에서 쓰러진 내 명예와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은 있었기에 그녀를 모든 것으로부터 막아주었죠. 화를 자초한 아내는 경찰서에서 부들부들 떨며 제게 기대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나 혼자 오명 쓰고 쫓겨날 뻔했는데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게 해서. 비록 직장은 잃었지만 그래도 당신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았어. 라며 이번 일로 인해 반성은커녕 끝까지 얼어 죽을 그놈의 사랑 타령을 하더라고요. 이참에 저는 애정결핍의 아내를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일까지 겪으니 아무리 장인의 돈이 좋아도 무작정 이해해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치료를 받으러 다니자 설득했고 아내는 처음에 극구 거부했지만 제 간절한 설득에 넘어가 같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말처럼 아내에게는 엄마에 대한 트라우마와 안타까운 기억으로 인한 애정결핍이 있더군요. 아내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아내는 상담을 받으며 뜨거운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렸습니다. 사업 때문에 밖에서만 돌았던 무심했던 아빠로 인해서 돌아가신 엄마가 마음앓이를 참 많이 했어요. 엄마는 생전 아빠의 사랑을 못 받은 마음을 제게로 돌렸고 저는 엄마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했죠. 엄마를 사랑했지만 어릴 적부터 제 인생을 정해주려 한 엄마의 사랑법이 버거울 때도 많았어요. 난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사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남편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남편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 건 몰랐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용서해줘요 여보. 날 놓지 말아줘요 제발.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라며 절 붙들고 우는데 집착을 사랑으로 여기고 그릇된 사랑을 추구한 스스로가 초라한 듯 얼굴은 차마 들지 못하더라고요. 과거 기억이 괴로워하는 아내를 말없이 다독여주며 보듬어 주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측은하고 안타까웠던 저는 다시 한번 아내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앞으로 당신을 위해서 더 신경 쓰고 지켜줄게. 당신한테는 내가 있잖아. 이젠 그 어떤 것 때문에도 상처받지 마. 당신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있는지 이제부턴 내가 곁에서 알려줄게. 나만 믿어.
사랑해 여보 하고서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당분간 아내가 심리치료를 할 때까지는 제가 곁에 있어주는 게 좋겠다 하시더군요. 저는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의 곁에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치유를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 노력은 점차 빛을 발했고 아내는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딸의 병이 나을 때까지 장인어른은 경제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기로 하셔서 덕분에 좋은 날 행복한 시간 아내와 함께 잘 보내고 있습니다.